세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30일 또는 31일 안, 폐악질, 반발. 이겁니다. 30일 또는 31일 뭘까요? 드디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철수 후보 폐악질이라며 이 두 후보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얘기에 앞서 이 정치권 이 녹취록 공방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보셔야 될 내용은 이 한국갤럽, 이 머니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17일, 18일에 했던 이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 보시면요. 37.6에서 34.9 이재명 후보의 이 여론조사 추이가 보이고 29.2에서 36.1 윤석열 후보 이렇게 등락 서로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다른 후보들도 보이죠? 안철수 후보도 10%대를 기록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요. 2022년 1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봤을 때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게 이 이후죠. 이전에 공개가 되고 이 이후에 나온 거죠. 아마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 지지율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은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글쎄요. 일단 영향이 많지는 않다라고 현재까지 봐야겠죠. 어쨌든 현재 지금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30%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상황 자체가. 네.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그 앞서 있었던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녹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숙제는 안철수 후보가 안고 있는 어떤 중도 표심들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윤석열 후보의 숙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김건희 씨의 녹취가 오히려 막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초박빙 승부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패를 쥐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 대선이 중반전 이후를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양강 후보의 이 뭔가 박빙 승부 예고된 가운데 이 안철수 후보가 뭔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똑같이 MBC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17일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코리아 리서치죠. 코리아 리서치 정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재명 기자께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수치가 좀 다르죠. 근데 수치가 달라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하루에 1.4개, 1.4개의 여론조사 나온다고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수치가 워낙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선 조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 밖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정확하게 도대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느냐 누구도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기 참 어려운 시점인데 근데 앞선 여론조사 이번 여론조사 봤을 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두 후보의 표심 자체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도 표심 싸움으로 양쪽에 갈 거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이제 중도 표심에 초점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선거 전략을 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것을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흐름 자체를 봤을 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도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이 통화 녹취록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했을 때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 40.8%였다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한 후보 지지도를 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박정환 실장님께는 좀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
여론조사를 봤을 때 좀 안도감을 느끼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여전히 긴장해야죠. 지금 뭐 여전히 뭐 50일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좀 생길지 모르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조사에서 보듯이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그냥 30% 중후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이가 계속 보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뭐 바닥인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네.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합쳐서 전체 정권 교체 여망 지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요? 이게 시장이 좀 넓게 형성돼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마침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봤듯이 그 뭐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본방사수하자라고 하면서까지 했던 우리 김건희 씨 녹취록이 전체 영향이 없다가 40.8%, 부정적이다가 36%에서,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오히려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일부 덜어 나와서 과반 이상이 아마 별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적이라는 여론보다는 앞서 나온 것 같아서, 이것들이 지금 두 가지 보든 갤럽과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엔전 상승 국면에도 얼마가는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